또 궁금한 점이 요거는 제가 다른 거 물어보다가 이제 제미나이가 대답해줘서 궁금했는데, 우리 앞에서 라즈베리 파이 부팅 시 GPU가 최초로 config.txt나 아니면 자체 운영체제 start.elf 그리고 DTB 파일 읽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한 후 CPU한테 제어권을 넘겨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트로더가 DTB에 합쳐서 커널에 줍니다. 그런 말을 제미나이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다른 거 질문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자세한 건 이제 뒤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부트로더가 이걸 DTB 합쳐서 커널에 줍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서 부트로더 기능은 GPU가 수행하는가, 이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반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일반 PC에서는 부트로더 기능을 이제 CPU가 수행하는데,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 GPU 기능을 부트로더가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미나이한테 한번 상세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문입니다. 자, 그럼 라즈베리 파이의 부트로더 기능은 GPU가 수행하는 거지, 관련 코드는 EEP롬에 설치되어 있고 일반 리눅스도 동일하게 GPU가 부트로더 역할을 하는 거야. AOSP도 동일해, 알려줘. 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리눅스나 윈도우의 부트로더는 CPU가 실행하고 폰도 CPU가 이제 주도가 되어서 초기에 부팅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좀 물어봤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의 가장 독특하고도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접하는 엔지니어들이 가장 생소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GPU 우선 부팅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즈베리 파이는 GPU가 대장이지만 일반 PC나 다른 AOSP 기기, 스마트폰은 CPU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는 GPU가 부트로더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일반 PC나 AOSP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CPU가 부트로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차이를 알면 왜 라즈베리 파이 부팅이 독특한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라즈베리 파이 GPU가 왕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심장인 브로드컴 칩셋은 원래 셋탑박스용으로 설계됐습니다. 비디오 처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GPU 중심입니다. 부수행자 GPU, 비디오 코어입니다. 코드 저장소 EEP롬입니다. 4호 기준입니다. 자, 가정, 전원이 켜지면 CPU는 잠들어 있고 GPU가 먼저 깨어납니다. GPU가 EEP롬에 있는 부트로더 코드를 읽어 하드웨어를 초기화합니다. GPU가 SD카드의 펌웨어 start.elf를 읽어 메모리를 세팅합니다. 마지막에 GPU가 CPU를 깨우면 이제 내가 일할 차례야 라고 바톤을 넘깁니다. 자,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의 부트로더 기능은 GPU가 주도가 되어서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일반 리눅스 CPU가 왕입니다. 우리가 쓰는 인텔이나 AMD PC의 구조는 훨씬 고전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수행자는 CPU입니다. 코드 저장소는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또는 UEFI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PC 부팅 시작 시 FE 버튼 눌러서 바이오스 세팅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플래시 메모리에 코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수행자는 CPU입니다. 자, 가정, 전원이 커지면 CPU가 가장 먼저 깨어납니다. CPU가 메인보드에 박힌 바이오스 UEFI 코드를 직접 실행합니다. 하드웨어, 램이나 그래픽카드 등을 체크하고 보조 기억 장치에 부트로더를 찾아 커널을 올립니다. GPU는 그저 화면을 그려주는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GPU는 화면 기능만 수행하고 일반 PC에서는 CPU가 부트로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AOSP 기기,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역시 CPU가 왕입니다. 픽셀 OA 복구할 때 보셨던 퀄컴이나 구글 텐서 칩셋 구조입니다. 수행자 CPU, 코드 저장소, 내부 스토리지의 부트롬입니다.
PBL, 프라이머리 부트로더의 약자입니다. 과정, CPU가 칩 내부의 작은 롬에 구워진 코드를 실행합니다. EU 파티션에 저장된 SBL, 세컨드 부트로더나 A부트, 안드로이드 부트로더 보통 패스트 모드입니다. 를 거쳐 커널을 올립니다. 여기서도 GPU는 부팅이 한참 진행된 뒤에나 드라이버가 로드되면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GPU는 화면 표시해주는 기능밖에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9번 라즈베리 파이, 일반 PC, 스마트폰, 부팅 주도. 라즈베리 파이는 GPU고 다른 건 CPU입니다. 코드 위치, 라즈베리 파이 EEPROM이고 일반 PC UEFI, 스마트폰은 부트롬 플러스 스토리지입니다. GPU 역할, 라즈베리 파이는 부팅 전체 지휘 및 초기화, 일반 PC는 화면 출력, 스마트폰도 화면 출력입니다. 특이사항, 라즈베리 파이 CPU는 나중에 깨어납니다. 일반 PC는 표준화된 UEFI 사용, 스마트폰은 제조사별 독자 부트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라즈베리 파이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브로드컴 칩셋의 사상 때문입니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GPU가 시스템 전체에 자원, 메모리 할당 등을 먼저 장악하고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 라즈베리 파이의 부트로더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또 부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일반 PC에서 부팅 시에 여기 보면 처음에는 바이오스나 UEFI 코드를 직접 메인보드에 박힌 이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데 보조 기억 장치에 부트로드를 찾아 커널로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라즈베리 파이는 그냥 부트로드를 EEPROM에서 읽어와서 한 번에 실행하는데 요 구조는 지금 두 단계로 되는데 요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PC 부트로드 기능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이유를 알려줘.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설계 철학을 파고드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PC X86 아키텍처입니다. 말씀대로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드웨어 초기화 단계, 이게 바이오스 UEFI입니다. 와 OS 로딩 단계, 부트로더의 그룹입니다. 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데는 아주 중요한 공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누나요? 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지도, 파일 시스템을 읽을 줄 모르는 CPU, 전원이 막 켜진 상태에서 CPU는 단순합니다. 메모리, 램은 비어있고 SSD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파일 시스템, NTFS, ext4 등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저는 모릅니다. 1단계 바이오스 UEFI입니다. CPU에게 SSD의 영분 세트부터 읽어와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명령만 가르쳐 줍니다. 2단계 부트로더, 이제 복잡한 파일 시스템을 이해하고 수많은 파일 중 커널, VM 리눅스를 찾아내는 똑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OS 선택의 자유, 멀티부트 기능입니다. 만약 바이오스가 직접 커널을 올린다면 우리는 윈도우와 리눅스를 골라서 부팅할 수 없을 겁니다. 자, 2단계 부트로더 그룹은 사용자에게 메뉴를 보여주고 어떤 OS를 실행할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자, 세 번째 용량의 한계입니다. 레가시 바이오스 기준입니다. 과거 바이오스 방식에는 하드디스크의 가장 첫 번째 섹터 MBR이라고 합니다. 512바이트입니다. 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복잡한 OS 로딩 코드를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코드가 있는 위치만 알려주는 아주 작은 코드를 먼저 실행하고 그 뒤에 진짜 부트로드로 불러오는 방식을 썼습니다. PC 부팅의 2단계 구조입니다. 자, 1단계는 수행 주체는 바이오스 UEF입니다. 자, 주요 역할 포스트 하드웨어 검사, 램 초기화, 부팅 장치 탐색입니다. 자, 비유를 하면 건물 관리인이 문을 열고 전기를 올립니다.
2단계 실제 부트로더 기능을 수행합니다. 리눅스는 그룹이고 윈도우즈는 윈도우 부트 매니저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이제 OS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파일 시스템 인식, 커널 선택, 커널 메모리 로드 및 실행, 가이드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부팅 시 필요한 가장 간단한 기능만 수행하고 2단계에서 실제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커널 선택, 커널에 관련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PC를 비교한 겁니다. PC는 CPU가 바이오스 1단계를 직접 실행하고 이어서 그룹 2단계를 실행합니다. 주도권이 처음부터 CPU에게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GPU가 EEPROM 1단계와 start.elf 2단계를 실행하며 밥상을 다 차려놓습니다. CPU는 그제서야 나타나서 밥 커널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C는 부트로딩 기능을 1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모두 다 CPU가 주도를 하면서 실행하는 거고, 라즈베리 파이는 GPU가 모든 과정을 수행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일반 PC에서 단계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하드웨어 의존성 분리입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는 바이오스만 잘 만들면 되고 OS 개발자는 부트로더만 잘 만들면 됩니다. 둘 사이에 약속된 지점, 부트 섹터만 있으면 어떤 하드웨어에서도 어떤 OS를 돌릴 수 있는 범용성이 확보됩니다. 갈로아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커스텀 에코시스템도 역시 이런 단계별 분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드웨어, 라즈베리 파이든 픽셀폰이든 상관없이 우리만의 OS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세부 부팅 과정에 대해서 각각의 기기별로 어떤 식으로 부팅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의 동영상에서 일반 PC의 부팅 과정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냐고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제미나이 답변 과정에서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보면 세 번째 이유가 용량의 한계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과거 바이오스 방식에서는 하드디스크의 가장 첫 번째 섹터 MBR이라고 합니다. 512바이트만 읽을 수 있어서 OS 로딩 코드를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단계로 부팅 과정을 진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팅 과정은 제미나이에서 설명했듯이 라즈베리 파이나 일반 PC에서도 그렇지만 부팅 로직이 다 EEPROM에 앞에서 살펴봤듯이 EEPROM이나 UEF도 일종의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EEPROM 종류니까 EEPROM의 부트 로직이 미리 구워져서 나오니까 용량의 한계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까 방금 살펴본 그 질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과거 바이오스 방식에서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에서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2단계로 나눠서 실시한다. 그 구문인데, 이 구문에서 그럼 지금은 바이오스를 EEPROM에 미리 구워서 나오니 지금은 쓰지 않는 방법이야. 그런데도 지금도 과거처럼 다음 코드가 있는 그룹의 위치만 알려주는 거지. 물론 물론 지금은 EEPROM에 컴퓨터의 기능이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다른 부팅 로직도 많이 추가되어서 제공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EEPROM의 용량이 충분할 것 같은데 과거처럼 왜 2단계, 두 단계로 부팅 기능을 수행하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스템의 진화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MBR 방식은 현재의 UEFI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물리적인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저장된 더 큰
프로그램을 불러온다는 계층적 구조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2단계로 부팅 로직을 수행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현대의 표준인 UEF와 라즈베리 파이 5의 방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비교해 드릴게요. 과거 바이오스 또는 MBR 방식입니다. 현재 UEFI의 결정적인 차이점. 과거에는 하드디스크의 0번 섹터 512바이트입니다. 라는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레가시 바이오스 제한 하드웨어 바이오스가 파일 시스템, NTFS, F832 등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방법 무조건 디스크의 맨압 MBR 512바이트입니다. 만 읽어서 실행했습니다. 그룹의 역할 그 좁은 공간에 겨우 들어가는 1단계 코드 스테이지 1위가 실행된 뒤 디스크의 다른 곳에 숨겨진 진짜 그룹 스테이지를 찾아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대 UEFI EEPROM 방식입니다. 혁신 현대 UEFI PC나 라즈베리 파이의 부트로더 EEPROM은 파일 시스템 FAT3입니다.를 직접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법 더 이상 몇 번째 섹트를 읽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SD카드의 첫 번째 파티션에서 kernel 8.img라는 파일을 찾아라 라고 파일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UEFI나 EEPROM 방식으로는 바로 예를 들어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SD카드의 파일 형식이 FAT3이니까 바로 SD카드를 인식해서 읽어올 수 있으니까 바로 SD카드에 있는 예를 들어 kernel 8.img 같은 커널이 저장된 파일을 바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룹의 위치 이제 그룹이나 커널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부트로더는 이를 메모리에 통째로 올릴 만큼 충분한 용량과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그룹과 같은 2단계 부트모드를 사용하나요? 이제 부트로더가 똑똑해져서 커널을 바로 읽을 수 있다면 그룹은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뉴, 펌웨어, EEPROM, UEFI는 텍스트 메뉴를 예쁘게 띄우거나 여러가지 OS의 부팅 옵션을 관리하는 기능을 직접 수행하기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되니까 아직도 2단계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그룹이나 안드로이드 부트로더에게 넘기는 겁니다. 동적 설정, 커널에 넘겨줄 옵션, 커맨드 라인.txt를 의미합니다. 부팅 직전에 사용자가 수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자, 추상화, 하드웨어 제조사, 바이오스 또는 EEPROM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리눅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현대 부팅 로직에 추가된 것들, 세큐리티나 속도 관련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현대 부팅 로직의 핵심 키워드는 보안입니다. 세큐리티 부트, 전자 서명 확인, 이 커널은 구글이 만든 게 맞나? 누군가 바이오스를 심지 않았나를 확인합니다. 부트로더가 커널을 읽을 때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단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수정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구글이 설정해 놓은 인증 관련된 기능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 작업을 수정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이니셜리제이션 상세 초기화입니다. 과거보다 수십 배 복잡해진 칩셋의 전원, 클럭, 메모리 타이밍을 정밀하게 맞추는 로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2 눌러서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 가서 상세 초기화하는 기능이 이제 EEPROM 그래도 용량이 어느 정도 널널하니까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B 파티션 관리, 안드로이드 특화, 업데이트 실패를 대비해 OS 두 개를 번갈아가며 부팅하는 복잡한 로직도 현대 부트로더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OSP 안드로이드 폰에서 AB 파티션에 두 개의 파티션에 부트로더를 설치해서 하나가 안 될 때 스페어용으로 부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AOSP에
두 개의 부트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징금다리를 놓았고 지금은 보안과 유연성을 위해 단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연성 두 단계로 부팅 과정을 수행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런 인증 관련 기능이나 아니면 두 개의 부트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더욱더 상세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5의 경우 이 필름에 있는 부트로드가 이미 FAT32 파티션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과거처럼 512바이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대신 갈로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커널과 램디스크 조합을 찾아내어 메모리에 안전하게 배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바이오스 방식과 현재 UEFI나 EEPROM을 사용해서 부팅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